안녕하세요. 영어 발음 위크 3 3주차 레슨 1 시작합시다. 저번 주 과제 있었지요? 네. 아이고, 미안. 자, 과제 있었어요. A, B, C, D 알파벳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26가지죠. 알파벳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알파벳의 사운드, phonics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참조할 만한 링크를 내가 여러분들이 과제를 확인했다면 거기 링크를 보고 이 소리를 하라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었죠. 카피라이트 저작권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영상에는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이 지금 이게 링크가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블럭을 맞죠. 다른 영상을 그냥 올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럼 용량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냥 올리는 데만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영상 하나 올리는 데만. 그래서 유튜브가 편하죠. 편해요. 네.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근데 유튜브가 지금 현재는 가장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의 영향을 안 받는 공식적인 웹사이트는 거의 불가능하죠. 자기들이 개인적인 웹사이트를 만들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가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 링크들은 그 과제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끔 올릴게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거라면 꼭 봐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할 것이고 꼭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과제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출석 관련은 강의를 보면 출석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영상을 따로 또 보고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없어요. 필수는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B, C, D, E, F 여기 보이죠? A, B, C, D, E, F, G, H, I, J, K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영어만 보는 거라면 이게 뭐 어렵지? 라고 하는데 독일어 할 때 이름이 다르고요. 프랑스어 할 때 이름이 다르고요. 알파벳을 써요. 알파벳 플러스 자기네들의 악센트를 쓰죠. 뭐 독일어 같은 경우는 U 음라우트, 오음라우트 같은 것을 쓰는데 그다음에 뭐지? 있어.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지금 못 부르잖아요. 그 생김새만 기억이 나고 프랑스어도 그렇죠. 악센트가 붙은 애가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 알파벳 플러스 다른 단어들을 더 씁니다. 알파벳이 A로 불리지가 않아요. R로 불리는 것들도 있고 독일어는 뭐죠? 아베체데 이렇게 되니까 달라요. 그래서 이름은 이름이 맞아요.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알파벳도 영어 이름이 있고 독일어 이름이 있고 프랑스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름은 알파벳의 이름은 영어 이름이에요. 그죠? A, B, C, D. 그리고 A, B, C, D에 적합한 영어에 적합한 발음 기호는 B, K, D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독일어 프랑스어로 오면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한 가지를 그냥 제대로 알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게 낫지. 여러분들이 고추장 맛을 모르면서 그냥 빨간 거 아니었어? 대충 알고 있으면 빨간 소스들 한 서너 개 모여 놓으면 고추장을 구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거예요. 안 썼네. 그렇습니다. 자, 설명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울이 있어요. 아에이오. 근데 아이유가 사실 다가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그 교재를 지나가면서 알게 되겠지만 왜 교수님이 이렇게 자꾸 별것도 아닌 기본적인 것 같고 시간을 끌지? 그냥 이거는 1시간 내용도 아니고 벌써 끝난 내용 아닌가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해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하면 훨씬 더 알차게 내용을 받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파벳 26가지 중에 vowel 사운드를 낼 수 있는 것은 아, 에, 이, 오, 우, a, e, i, o, u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에 consonant sound, 푸트크 이런 사운드죠. 여러분들은 자음 모음으로 구분을 하는데 난 자음 모음이 항상 헷갈려서 설명 못 하겠어요. 자, B, C 이 5가지 외에 21가지예요. 자,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저번에도 했지만 5가지 사운드가 아니라 40만이 아니라 more than 40예요. 40가지 이상의 vowel 사운드가 나와요. 당연히 한국말도 그렇죠. 아, 야, 여, 오, 요, 유, 이 다 이거 vowel이에요. 기역, 니은은 가나다의 이름이죠. 그, 느, 드는 가나다의 사운드예요. 그죠? 근데 그, 느는 가나다의 사운드죠. 그 다음에 컨소넌스기도 해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이는 vowel 사운드죠. 그것처럼 영어도 그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40가지 이상이. 그래서 모든 알파벳이 모든 사운드를 대변하진 않아요. 거기는 어떤 사운드는 겹쳐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운드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음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힘들어졌던 부분이죠.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국말로 영어를 받아 쓰는 것 애플 몇 글자죠? 2글자예요. 2글자면 레터가 2개여야 되는데 2개가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러면 한국말에 들어가는 이응, 에, 그 다음에 피읍, 으, 그 다음에 리을 그렇게 하면 5개가 되나? 그렇게 해서 해보자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죠. 왜? 한국말은 발음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과학적인 언어지만 영어는 여러 가지 언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결과적으로는 짬뽕이에요. 짬뽕. 이것저것 다 섞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한 명이 생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아주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언어를 만들겠어가 아니라 그냥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쓰다 보니 내가 쓰던 말, 네가 쓰던 말 헷갈려서 그냥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 그래서 어원, 그러니까 말에 뿌리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근데 그 말의 뿌리라는 게 우리 집 식구가 아니라 저기 바다 건너야. 그러니까 이제 일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여러 가지 예외들을 두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소리와 그 다음에 레터 거기에 쓰이는 레터가 같은 숫자와 같은 소리가 나는 거죠. B, E, S, T, B, S, T, best. 그죠? 덴티스트도 마찬가지예요. D, E, T, E, S, T. dentist.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발음을 연습을 해야 하는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유치원, 그 다음에 어린 너서리,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있는 이유는 한국말을 여러분들이 배운 방법이랑 같아요.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아이들이 그 사운드가 그 뜻인지는 알고 있어. 애플, mommy give me apple juice라고 했을 때 애플이 뭔지 본인은 알고 말하죠. 근데 그 애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모르겠고, 유치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엄마,
제띠, 요즘 제띠 좋아하는 아이도 있나요? 제띠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띠 스펠링을 알고 철자를 알고 엄마한테 엄마 제띠 주세요, 엄마 나 제띠 먹고 싶어요 하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제띠가 아이인지 어인지 아니에요. 몰라요. 그게 뭔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사운드를 알고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쓸 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를 배우는 그 영어가 원어 자기 모국어인 아이들은 덴티스트인지 베스트인지 그린, 해피 이런 단어들을 스펠링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소리를 알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떻게 글자를 쓰여졌을 때 보이는 거야 라고 거꾸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어라는 거의 뒤집어서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스펠링을 배우고 그거를 외우고 그 다음에 단어를 연계해서 뜻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덴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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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T-I-S-T, D-E-N-T-I-S-T 이거를 100번씩 쓰고 난 다음에 외운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I don't wanna go to see dentist 라고 하곤 한 거야. 그냥 말한 거야. I don't wanna see dentist. 나 치과 선생님 보기 싫어요. 무서워요. 그 선생님이 명함을 보여줬어도 그 사람이 덴티스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거꾸로 배우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내려놓고 본인이 알고 있는 스펠링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베스트 아니야? 이거 덴티스트 아니야? 이거 그린 카피 브레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영어를 모르는 영어에게 아직 트라우마 영어에게 아직 나쁜 기억이 없는 누군가에게 영어를 가르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이겠죠. green G-R-E-E-N이 아니라 G-R-E-E 근데 애가 두 개 합쳐지면 애가 아니라 E 사운드가 나요. 그죠? 요거에 관련된 그 뭐죠? 재미있는 여러분들도 저번에 봤으니까 알파 블록 그거 하나 보여줄게요. 이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배우지를 않고 그냥 외워. 그냥 달달 외워 라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스펠링을 외우는데도 더 힘들었죠. 힘들었고 스펠링을 외운다고 해서 사운드를 기억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사운드랑 스펠링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사운드 기억해야 되고 스펠링 기억해야 되고 거기에 알맞은 한국어 뜻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솔직히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를 외우는 거였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단어 10개를 외우는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단어 10개 외운다는 얘기는 단어를 30개 외우는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자기도 모르게 발음이 어떻게 연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발음이 분명히 스펠링과 관련이 없이 내가 보이는 그 철자가 갖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그 예상이 됐던 학생들은 발음을 보는데 힘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남들 세 가지 외우는 동안 본인 두 가지 외운 거나 마찬가지죠.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발음을 어렵게 외우고 있어요. listen 봅시다. T도 그러네요. 요번에는 근데 E만 우선 배웁시다. E, A도 합치면 어떻게 돼요? 에 사운드가 나죠? 요거 아니요. 요번 레슨 1에서는 에만 우선 해보죠. EA까지는 나중에 보고. 자, in bread, EA is one sound. 여기서 얘기해주죠. green, EE is one sound. happy, PP is one sound.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두 개가 연달아서 왔을 때 하나의 사운드가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되시나요? 네. EA 합쳤어요. 다른 단어 두 개가 합쳤어요. 다른 철자 두 개가 그러면 한 가지의 사운드가 돼요 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한
한 사운드가 될 때도 있고 두 사운드가 될 때도 있죠. 이거는 두 가지 철자가 합쳤을 때 꼭 한 사운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EA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bread. 그죠? 자, 4-3. In some words, there are silent letters, letter with no sound. Listen. T는 silent입니다. listened. 아니죠. listen. 그렇대지 왜 그렇대는 얘기 안 해주고 있죠. t가 왜 무음이 되는지 나중에 다른 단어들도 무음이 되는 단어들이 있지만 우선 오늘은 레슨 위크 3 레슨 1에서는 이에 대한 것만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in some word, one letter is two sound. X is 6 is two sound. X. 자, 요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알파 블록 기억나죠? 내가 보라 그랬으니까. 알파 블록 봤을 때 맨 나중에 엑스레이를 슈퍼히어로처럼 망토를 두르고 나와서 X가 크스 했어요. 크스. 크스. 그죠? 누가 들어도 한 단어를 한 소리를 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소리가 났었죠. 크스. 그죠? 근데 이제 가끔 여러분들에게 힘든 점 하나는 소리가 글씨로 보여요. 이게 발음을 주된 그걸로 하는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크스가 보인단 말이에요. 크스. 쓸 수 있죠. 방금 내가 말한 거. 받아쓰기 할 수 있어요. 크스. 크스. 이렇게 해도 들려. 크스로. 그죠? 그래서 K 사운드가 크라고 안 들리고 크로 들려요. 으가 들린단 말이죠. 아에이오우 할 때 거기에 유의해야 해요. We sometimes write the same sound differently in different words. For example, E in red sounds like EA in bread. 이게 문제예요. always가 아니라 sometimes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red와 그 다음에 bread는 같은 사운드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Sometimes two words have the same pronunciation but different spelling 이라고 했어요. 자, homophone이라고 그러는데 E8로 가서 안다는 얘기죠. 나중에 해봅시다. 자, 스펠링은 다른데 소리가 같아요. No, no. Do you know? No. 이거 알고 있어요. No, no, no. 똑같아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조금 다르지 않고 완전 똑같아요. 근데 스펠링이 완전 다르죠. 호모폰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E8 섹션으로 가면 소리는 같으나 스펠링이 모두 다른 단어들을 보면 여지껏 몰랐는데 비슷한 줄 알았더니 완전 똑같은 거였구만 할 수 있겠죠. 자, A for B. And sometimes two words have the same spelling but different pronunciation.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스펠링이 같은데 사운드가 다르대요. 누구 마음대로? 영어 마음대로죠. read, read. Do you want to read the newspaper? No, thanks. I read it this morning. 웃기죠? 네, 웃기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언제 read로 할지 언제 read로 할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교수님 이라고 하는데 문장의 형태로 할 수 있죠. Do you want to라고 했으니까 조동사 do 들어갔죠? 그러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read라고 원형의 형태로 읽습니다. Do you want to read the newspaper라고 했어요. No thanks. I 괜찮아. 나 벌써 읽었어. 읽었었죠? 읽은 걸 과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read가 아니라 read. I read it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벌써 읽었어.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벌써 읽었어. 오늘 아침은 현재 아닙니까? 라는데 오늘 아침은 오늘 아침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자, because there are more sounds than letters, we use symbols for pronunci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내가 dreading 하던 게 나왔어요. 미루어 주던 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걱정했던 부분이죠. 자, 왼쪽에 있는 게 pronunciation 심볼이에요. 잠깐 헷갈렸죠? 똑같은 거, 이게 스펠링 아닌가 하는데, 오른쪽을 잘 보면, 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펠링이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관련된 pronunciation, 발음 기호들이에요. 발음 기호들은 알파벳 26가지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쓰는 vowel의 사운드가 40가지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40가지가 넘는 사운드를 알파벳 레터 26가지, 그 다음에 vowel을 사용하는 레터 5가지로, I, E, O 5가지로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음 기호를 설명할 수 있는 기호들이 나옵니다. 왼쪽은 항상 발음 기호, 오른쪽은 항상 스펠링이라는 룰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순서가 그렇다는 거지. 발음 기호는 항상 저렇게 사선 보이십니까? 옆에 사선. 왜냐면 직선으로 해놓으면 이게 L인지 I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선과 또는 이렇게 울타리 표시, 디귿자 울타리 표시가 나와요. 사선 또는 디귿자 울타리 표시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시하기로는 사선이 편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발음 기호 쓰시오라고 했을 때 사선을 시작으로 했다면 사선으로 꼭 끝내야 하시고, 안 그러면 L자로 보이는 게 되니까요. 왜? 앞뒤로 사선이 없다면 그냥 L을 그냥 눕혀 썼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점 보이십니까? 비 내리는 것처럼 여기 살짝 보이는 거. 자, 이거는 여기 액센트를 표시합니다. 액센트가 happy 어디 있죠? happy에 있죠? 그럼 H 위에 표시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컴퓨터 그 워드를 쓰면 레터마다 액센트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죠? 그럼 또 다른 새로운 형태의 레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레터가 나오기 전에 액센트를 표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레터 사이에 표시하면 어떤가요? 라고 하는데, 레터 사이에 표시한다면 어느 레터를 표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규칙을 정해야 돼요. 레터가 나오기 전에 액센트를 표시하면 액센트 다음 표시 나오는 그 레터가 액센트를 갖고 있는 걸로 우리 정하자. 안 그러면 이거 우리 레터 다 새로 다 만들어야 돼.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긴 점들이 나오죠? 세모라고 보이는데 이건 세모 표시로 보이는 거고 사실 점점입니다. 점점. 점점은 뭐예요? 장음을 얘기해요. 장음. 장음이 보통 vowel, IAEO의 장음들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pronunciation 그 발음 키워드를 다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다 배우면 되죠.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overwhelming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고 있는 사운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헷갈리지 않는 사운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애플, 그린, 덴티스트, 베스트, 3, 6 이런 사운드에 어떤 발음 기호들이 표현되는지를 보면 저절로 발음 기호들을 배우기 마련이죠. 자꾸 여러분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웠던 방식으로 그냥 스펠링 달달 외우듯이 발음 기호도 달달 외우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영어 공부를 해봤죠? 어때요? 1이 2배, 3배죠? 빠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기호는 차차 같이 배워가는 걸로 합시다. 순서대로 20개씩 발음 기호 외우기라는 그런 식의 수업은 별 의미가 없어요. 쪽지 시험 보기에는 좋지만
그게 지금 영어를 배우는데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발음, 영어 단어 매일 10개씩 외우는 거 해봤잖아요. 어때요? 발음, 스펠링과 지금 발음과 그 뜻이 뒤죽박죽이로 되어 있죠? 네, 이제 알람이 울리네요. 25분 됐습니다. 레슨 2에서 얘기합시다.